어머니,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못하겠어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제 더 이상 말이었거든요. 못하겠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가슴을 파고들고 시동생 며느리들의 당황한 이제 더 이상 표정이 못하겠어요.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이제 더 이상 묵직한 덩어리가 못하겠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추석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35년간 완벽한 맏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제 더 이상 17가지 못하겠어요.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온 가족의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며 단 한 번의 이제 더 이상 불만도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않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5년간 숨겨져 왔던 놀라운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 그 위기를 통해 그녀는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시어머니는 왜 유독 나에게만 차가웠는지, 왜 아무리 잘해줘도 인정받지 못했는지, 과연 내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는 걸까요?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의문의 답을 찾아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지요. 추석을 사흘 앞둔 월요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말이지, 언제까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 침실에서 나오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시동생들이 와서 떠들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맥주캔, 과자 봉지, 벗어둔 양말까지.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집에서 치우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요 며칠 계속 그랬거든요. 나이 때문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오늘은 유독 심한 것 같았어요. 숨이 조금 가빠오기까지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추석 준비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토란, 도라지, 고사리, 시래기. 17가지 나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 차례상은 대대로 17가지라고 하시거든요. 17가지를 혼자서 준비해야 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며 도라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면서 정신이 또렷해졌지만 동시에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17가지 나물, 3가지 전, 4가지 찜. 머릿속으로 정리하니 막막하더군요. 경수가 일어났니? 벌써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둘째, 셋째한테는 뭐라고 했어?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라니. 벌써 추석이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뭘 도와준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둘째, 셋째 며느리가 와봤자 언니가 워낙 잘하셔서 우리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만 볼 거라는 걸요. 35년간 늘 그랬는데 이번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7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이었어요. 여보, 커피 좀 줘요. 네, 곧 드릴게요. 작은 애들 언제 온대?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도 당신이 혼자 다 하겠네. 남편의 말투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35년 전 첫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와준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커피를 내려주며 문득 옆집 새댁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사 온 그 집은 명절 때마다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며 간다고 하더군요. 부러웠어요. 여보, 우리도 가끔은 다른 데 가서 추석 보내면 어때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뭔 헛소리를 했나?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맞이인데 어디를 가? 그냥 가끔은 그런 생각이 나서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할 일이나 해.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기색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 내가 뭔 꿈 같은 소리를 했나? 9시가 되자 작은 며느리 수진이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일찍 온 편이었어요. 큰형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애 때문에 좀 늦었어요. 괜찮아 들어와.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큰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다면서 실제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앞치마를 두르고는 5분도 안 되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시작이구나. 수진아, 고사리 좀 다듬어 줄래? 아,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35살 여자가 고사리 다듬는 걸 모른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어. 10분도 안 되어 수진이는 손가락이 아프다며 주저앉더군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허탈했어요. 11시쯤 둘째 며느리 영미도 왔습니다. 큰형님, 죄송해요. 병원 갔다 오느라 늦었어요. 무슨 병원? 아, 별거 아니에요. 건강검진이요. 영미는 수진이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적어도 팔을 썰 줄은 알거든요.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허리가 아프다며 의자에 앉아버렸어요. 결국 또 나 혼자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두 며느리는 아이들 밥 먹여야 한다며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서 라면으로 때우며 오후 준비를 이어갔어요. 가슴에 묵직함이 계속 느껴졌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점검차 오신 거죠? 경수가 어떻게 되어가? 네, 절반 정도 했습니다. 작은 애들은 뭐 했어? 조금 도와줬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또 며느리들 탓만 하실 테니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니까. 내가 새댁일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했어도 눈치 보면서 일했는데.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35년간 몇백 번도 더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는 걸 왜 모르실까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절반 정도 마쳤습니다. 시동생들이 퇴근해서 집에 모였는데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 보며 과자 먹는 소리도 들렸고요. 형수님, 수고 많아요. 큰 방에서 둘째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 많다면서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본 적은 없지요. 그때 가슴이 또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요. 손을 가슴에 얹고 잠깐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설마 이게 뭔가 안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설거지를 하며 부엌 타일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는 늘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58세. 이제 내 얼굴에서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밤 10시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머지 음식들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득 친구 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명절이 무서워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래도 가족인데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순자 마음이 이해됩니다.
가슴에 묵직한 느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숨이 조금 가빠오더군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추석이 끝나고 나서야 시간이 날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려는데 거실에서 시동생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갔나 봅니다. 형수님이 워낙 잘하셔서 우리는 편하긴 하지. 맞아. 다른 집 보면 며느리들끼리 싸운다던데. 우리는 참 운이 좋아. 형수님 진짜 대단해. 35년을 한결같이. 그들의 대단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인데 칭찬 같지가 않았어요. 마치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 같았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에 묵직함이 계속되고 이상하게 숨이 가빠왔어요. 혹시 정말 뭔가 안 좋은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 35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 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명절 음식 준비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무겁고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슴에 묵직한 덩어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의 묵직함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는 걸 이미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별일 아니길. 유방암 초기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 예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방암.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안에 일정을 잡아보죠. 다음 주라니. 추석이 코앞인데요. 하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추석은 어떡하지? 아니야,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야.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추석 준비 중에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하나 싶어 막막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와 영미가 와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깐 병원에. 아, 어디 아프세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며칠 전에 목감기 걸려서. 영미는 자신의 목감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심각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내 표정을 보면 뭔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챌 텐데. 관심이 없는 건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둘러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니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내 모습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내일부터 본격 시작될 추석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경수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올해는 친척들이 더 많이 온다던데. 작은 집 삼촌네도 올 거라고 하고. 네, 어머니.
그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추석 준비가 우선일 수는 없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명절 준비를 조금 다르게 했으면 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질하던 손들이 모두 멈춰버렸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다르게 뭘 어떻게. 제사와 명절 준비를 돌아가면서 함께 했으면 해요. 말을 꺼내놓고 나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구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맏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맏며느리가 해왔는데. 큰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표정이 이상하던데. 수진이가 이제야 내 표정을 신경 쓰네요. 늦었지만 말이죠. 사실은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 큰일 있는 것처럼 그래.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냐? 요즘 명절 준비 때문에 무리했잖아. 남편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정지어 버렸어요. 피곤해서라고?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소리조차 멈췄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해요. 어머, 큰형님. 정말이에요? 그럼 추석은 어떡해요? 수진이의 첫 번째 걱정이 추석이라는 게 가슴을 쓰렸습니다. 내 건강보다 명절 준비가 우선인 거죠. 역시 그렇구나. 수술은 추석 지나고 하면 안 되나? 선생님이 빨리 하라고 했어요.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된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그래도 추석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작은 집 삼촌네, 큰 집 고모네. 시어머니께서 친척 명단을 세기 시작하셨어요. 내 생명보다 친척들 체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정말 못해요. 못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상했어요. 35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리긴 하는데 큰형님만큼은 못하잖아요. 큰형님이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나요. 맞아요. 저희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들의 말은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이죠. 35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보,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올해만 참아줘. 내년부터 생각해보자. 올해만 참으라는 말이 35년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매번 올해만, 이번만이었어요. 내년이 되면 또 내년에, 그 다음엔 또. 그래, 일단 추석부터 치르고 수술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암이에요. 암,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인가? 그렇게 큰 소리 낼 일이야.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내가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워서. 걱정이라고요?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석 준비를 걱정하는 건가요? 구분이 안 됐어요. 일단 진정해. 가족끼리 왜 이래? 차근차근 얘기하자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지금 진정할 상황이에요? 암이라고 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듣고만 계셨거든요. 경숙이 말이 맞다. 건강이 우선이지. 명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은 모르시는 소리예요.
이 집에 오는 친척이 얼마나 많은데. 준비 안 하면 우리가 뭔 말을 들을지. 그럼 올해는 간소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며느리들이 도맡아 하든지 사람 목숨이 우선이야. 아버님, 저희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큰형님이 워낙 완벽하게 하셔서. 저희는 배울 기회도 없었고,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을. 또 시작됐습니다. 내가 잘해서 완벽해서 우리는 못한다는 핑계. 35년간 들어온 똑같은 변명이었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럼 이번 기회에 배우세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35년 전에는 저도 신부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을.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35년 동안 혼자 해왔어요.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말이 못하겠어요.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그 말이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못하겠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못하겠다니. 그게 맏며느리가 할 말이야? 맏며느리라고 해서 죽을 병에 걸려도 명절 준비를 해야 하나요?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이들마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35년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암에 걸린 거라고요. 그것도 모르세요? 남편의 차가운 시선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35년간 완벽한 아내,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변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건데. 암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팽개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아프면서 살아. 너만 아픈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35년간 이 집안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언제 나를 위해 아파해줬나?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하죠. 암에 걸려도 죽지 않을 때까지는 제가 다 할게요. 결국 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35년간 쌓아 올린 참음과 인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하나? 35년이 아니라 평생을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가족인가?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니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도 추석 준비가 더 걱정인 사람. 과연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내 편인가 싶었어요. 새벽 4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젯밤 가족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추석 준비가 우선이라니.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거든요. 매일 하던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어제 일은 가족들이 다 놀라서 그런 거야. 놀라서요. 제 수술보다 추석이 더 중요해 보이던데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다들 걱정돼서, 당황해서 그런 거지. 걱정이요. 누가 저를 걱정했나요?
추석 어떻게 하냐는 말밖에 안 들었는데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신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할 말이 없구나. 오전 9시 수진이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충격받으셨죠? 괜찮지 않으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큰형님이 하시던 대로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이 없어서. 35년 전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달라요. 저희는 정말 또 시작됐습니다. 큰형님은 특별하고 자신들은 못한다는 변명.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온 핑계였어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 수진아, 정말 솔직히 말해줘. 내가 계속 혼자 하길 바라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못하겠어서. 그럼 뭐야? 35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 번도 배우려고 안 했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말이 핵심을 찔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배우려고 안 했다는 게 맞지.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는 또 아이 때문에라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냉장고 안 가득한 재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셨어요. 어젯밤 일로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어제 내 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말씀이신지요? 맏며느리 노릇 그만하겠다는 그 말. 그만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35년을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 저 아파요. 수술해야 해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아픈 건 알겠어. 하지만 집안일은 별게 아니야. 아프다고 해서 가정이 무너져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35년간 이 집안을 위해 살아온 며느리가 아프다고 해도 집안일은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가정이 무너진다고? 내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구나. 별개가 아니에요. 제 몸이 아픈데 어떻게 예전처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아프면서도 해. 너만 특별한 줄 알아? 그 순간 뭔가 확 올라왔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한계야, 한계. 특별한 게 아니라 한계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긴 뭐가 사람이야. 며느리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35년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며느리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가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죽을 병에 걸려도 집안일 먼저 생각해야 하나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지. 내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고 저도 똑같이 살아야 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경수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35년간 고마웠는데 이제 와서 이래? 고마웠다고요? 정말로 고마워하셨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35년간 고마워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람 대접받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아 펑펑 울었어요. 35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35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시던데. 네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저는 35년간 속상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잖아. 좀 참아줘야지 가족인데. 가족이요? 언제까지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계속 참아야 하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이라는 답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결국 평생이구나. 죽을 때까지. 그날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모였지만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집안의 문제아가 된 것 같았어요. 35년간 모범 며느리였던 사람이 하루 만에 골칫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동생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아픈 게 스트레스인가 봐. 좀 예민해졌어. 이해해줘. 예민해졌다고요? 35년간 모든 걸 참아온 사람이 한 번 제대로 말했다고 예민하다니. 설거지하는 손이 떨렸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야.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이 집 안에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옥상에서 바라본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만 외로웠어요. 35년간 이 집을 지켜왔는데 정작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따뜻해 보이지만 나에겐 차가운 집, 찬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10월의 밤 공기가 차갑더군요. 하지만 집안의 차가운 시선보다는 따뜻했어요. 적어도 이 바람은 나를 탓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라는 걸. 암이라는 위기 앞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진짜 나로 살아야겠다. 휴대폰으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순자밖에 없었거든요. 가족도 아닌 친구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네, 여보세요? 경수가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무슨 일이야? 순자야, 나 좀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깨어난 것 같아. 뭐라고? 깨어났다고? 무슨 소리야? 유방암 진단받았어. 그런데 가족들은 추석이 더 중요하대. 순자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어젯밤 가족회의부터 오늘 시어머니와의 대화까지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잘했어. 경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소리 했구나.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못하겠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적이었던 게 지금까지의 네 삶이었어. 35년간 누가 그렇게 살아? 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비정상적이었던 게 지금까지의 내 삶이었다니. 그렇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경수가 이번 기회에 정말 바꿔봐.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 거야. 어떻게 바꿔?
3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일단 수술부터 받아. 건강이 우선이야. 그리고 회복되면 천천히 가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내 인생이잖아. 순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옥상에서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 편이 있구나. 한 사람이라도. 그때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건강을 우선하겠다고.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우선이야. 집으로 내려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확실한 목소리였어요. 여보,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 잡을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추석은 어떻게? 이틀 남았는데. 추석은 가족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말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거절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제 돌아서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네, 정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다 해왔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보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상했어요. 35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살아왔을 뿐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내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 날짜를 다음 주로 잡았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내가 우선이야.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추석 전에 수술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네, 더 늦출 수 없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럼 이번 추석은 정말 어떻게 하라고? 17가지 음식을 누가? 35년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배워서 하세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35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는 거구나. 오전 10시 뜻밖에도 시아버지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오시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신가 싶었어요. 큰애야, 잠깐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35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시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놀랐습니다. 35년간 거의 대화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안다고? 네. 35년 전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셨지.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 몰랐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시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어. 젊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아버지.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내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무 혹독하게 굴었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가슴 아픈 기억인 것 같았어요. 시할머니도 그런 마음이셨구나. 경수가 이제는 너도 좀 쉬어야 할 때야. 35년이면 충분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시아버지께서 말이에요. 수술 잘 받고 회복해. 명절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른 며느리들이 쉬어할 텐데요. 못한다고 할 텐데요. 그럼 배워야지. 평생 내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처음엔 서툴러도 차차 늘겠지. 시아버지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평생 내가 해줄 수는 없는 거라니.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제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평생은 너무 길어. 하지만 이 대화를 문틈으로 엿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얼굴로 부엌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다 들었어. 내 편을 들어주시던데? 어머니. 35년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아버지까지 내 편을 드시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드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는데 어머니도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몰라. 집안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남자들은 몰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나를 편들어주는 게 못마땅하신 것 같았습니다. 질투하시는 건가? 아니면 외로우신 건가? 경수가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며느리들도 말이 많아. 눈치 보고 있어. 무슨 말이요? 자기들도 이제 집안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너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어. 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신 거구나. 내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른 며느리들도 똑같이 할까봐 걱정이신 거였어요. 반란이라고? 그냥 살고 싶다고 한 것뿐인데. 어머니, 저는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혼자 한 게 아니야. 다른 며느리들도 도와줬잖아. 나도 했고. 언제요? 35년 동안 언제 진짜로 도와주셨나요? 구경만 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셨거든요. 할 말이 없으시구나. 그래도 맏며느리니까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전통이고. 견통이요? 맏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수술해야 하면 받아야 해요. 그게 더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경수가. 사실은 내가.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요. 점심시간 수진이와 영미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에 서로 상의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 저희가 어젯밤에 얘기 좀 했는데요. 이번 추석 정말 큰형님 없이 해야 하는 거죠? 수술 받으시는 거 맞죠? 네, 제가 수술 받아야 해서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럼 저희가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로? 당연하죠, 가족인데. 35년간 제가 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니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35년간 의존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니 두려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배워야지. 어쩔 수 없잖아. 제가 메모해둘게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자세히 써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좀 도와주실 거예요?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고. 수술 전까지는 최대한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추석 당일은 정말 못해요. 고마워요, 큰형님. 저희가 너무 의존했나 봐요. 35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나 봐요. 영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풀리는 듯 했어요. 오후 내내 추석 준비 목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17가지 나물 만드는 법부터 제사상 차리는 순서까지 35년간 몸으로 익힌 것들을 글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더군요. 이렇게 복잡했구나.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저녁 식사 때 시아버지께서 가족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석은 그네 없이 해야 한다. 다들 각자 맡을 일을 정해라. 분담해서 하자. 아버지, 그래도 형수님이 하시던 대로 해야 맛이 나는데 35년을 혼자 해왔으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할 차례야. 하지만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자들이 부엌일을 배우면 되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네도 처음엔 몰랐을 거야.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동생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복잡한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 보시려는 것 같았어요. 경수가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손자들 크는 걸 보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안 살았어. 35년간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제 몸을 돌봐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조금은 이해하시는 건가? 경수가 너도 참 고생했구나. 35년간 정말 많이 했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인정의 말씀이었거든요. 드디어 인정해 주시는 건가?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만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정말 못해요. 수술 받고 회복해야 해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게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마음에 남았어요.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건가?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내 방에 오셨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경수가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 안다. 아버지. 3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봤어.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할 때야. 내 건강이 우선이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위로를 왜 이제야 들을 수 있는 거지? 내일부터 며느리들한테 하나씩 가르쳐줘. 그리고 수술 잘 받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시다니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조금 내려진 기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마음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건가?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수술을 이틀 앞둔 금요일 아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방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면서 시부모님이 큰 소리로 다투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높아지고 계셨어요.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35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목소리 좀 낮춰. 경숙이가 들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들으면 어때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인데, 아니 알아야 할 일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이름이 나온 걸 보니 나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나와 관련된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가? 시아버지께서 먼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좋지 않으셨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수가 아침 준비하고 있구나. 일찍 일어났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와 다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옛날 얘기로 좀.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셨고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셨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 곧이어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화가 많이 나 계신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경수가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중요한 얘기가. 어머니 무슨 얘기요? 네 수술. 정말 받아야겠어. 정말로? 네, 어머니. 더 미룰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화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표정을 하실까? 경수가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부드러운 목소리셨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더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매정했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사과를 하시다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경수가 사실은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35년간 숨겨왔던 일이. 시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간 숨겨왔던 일이라니. 무슨 일을 숨겨왔다는 거지? 무슨 일이요? 내 남편. 우리 첫째. 그 아이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경숙이한테 왜 그런 짐을.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35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수술 받기 전에 알아야 해요. 두 분이 또 다투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몰랐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거야? 아버지, 어머니, 저와 관련된 일이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경수가
내가 35년 동안 받은 대우. 그 이유가 있었어. 정당한 이유는 아니지만 무슨 이유요? 내 남편이 내 친아들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뭔 소리지? 무슨 말씀이신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여보, 제발. 이렇게 말하면 40년 전 일이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어. 그 여자가 임신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묻어둔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외도를 시아버지께서 외도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는 우리 집 문 앞에 놓고 사라졌어. 갓난아기를 그냥 두고 갔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니, 그것도 버려진 아이였다니. 그럼 남편은 나는 그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당연하잖아. 남편 바람으로 생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친자식처럼 사랑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품어온 원망과 상처가 담긴 눈물이었어요. 40년간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키우셨다는 거구나. 그럼 시동생들은 알고 있나요? 다 안다. 첫째만 빼고 온 가족이 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랐어. 그래서였구나. 가족들이 남편을,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다른 이유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구나. 경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35년 동안 내가 그 아이 며느리라는 게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간 받은 차가운 대우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차가우셨구나. 어머니. 그럼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 때문이었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고 그 일이 생각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 배신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며느리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경수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오래 숨겨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잘못 때문에 네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하다고 생각하셨으면서도 35년간 방치하셨다는 게.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른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고 있어. 그럼 제가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요? 그건 내 판단에 맡기겠다. 하지만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때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심각한 대화 중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세 사람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채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들어와서 앉아라. 내가 알아야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요? 왜 다들 표정이 그래요? 아들아, 사실은
우리가 너한테 숨겨왔던 일이 있다. 시아버지도 말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남편도 알게 되는구나.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일까.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40년 전 아버지가 실수했다. 다른 여자와.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그럼 저는 뭐예요? 누구예요? 그 여자 아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가 부모고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럼 시동생들은 다들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랐어. 너만 몰랐어. 남편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였습니다. 가족 중에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와 똑같구나. 둘 다 바보였던 거야. 그럼 저와 경숙이만, 우리만 몰랐던 거네요. 35년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같은 충격을 받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40년간 내가 뭐였던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일 거예요. 나보다 남편이 더 충격받았을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시동생들이 우리를 미묘하게 다르게 대했는지, 왜 가족 모임에서 우리만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35년간 나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던 거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내 35년은 뭐였던 거지? 그럼 우리는 뭐였던 거예요? 가족이었어.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었다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짐을, 이런 아픔을 지워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부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35년이 너무 길었어. 35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특히 내일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다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내가 수술 받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영영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서 오늘 고백하신 거구나. 만에 하나 수술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영영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35년간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좋든 나쁘든. 그날 밤은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내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도, 나도, 둘 다 속았던 거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 반대편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40년간 가짜였다니.
새벽 5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수술 당일. 금식을 해야 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물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물만 한 모금 입에 적시고 뱉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거든요. 경수가 잠 못 잤구나. 나도 한숨도 못 잤어. 어머니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미안해. 하필 수술 전날에 그런 얘기를. 타이밍이 너무 나빴어.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잖아요. 35년 늦었지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수술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런 상태로 수술을 받아도 될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무슨 약속이요? 수술 잘 받고 꼭 돌아와. 이제부터는 정말로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다니. 이제서야 진짜 시작인 건가? 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7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충격이 컸는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상해 보였어요. 40년간의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병원 갈 준비해야지. 시간 다 됐어. 네, 준비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둘 다 상처받았으니까 8시에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배웅해 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따뜻한 표정이셨습니다. 경수가 수술 잘 받아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꼭 건강하게 돌아와. 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계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만큼은 진짜 가족 같아.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충격이 클 거야.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기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여보, 혹시 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는 마세요. 35년간 나름 행복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짜 부부였어요. 그것만은 진짜였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젯밤 일로 서로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35년을 함께한 부부였거든요.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제 됐어요. 수술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 처음부터 다시. 수술실 앞에서 남편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무사히 끝나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취가 들어가면서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35년간의 내 삶이었어요. 진짜였던 것과 가짜였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몇 시간 후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얼굴이 더욱 상해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수술 내내 걱정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기다려줬구나.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파?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안 아파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보,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안 왔어요? 아, 그게 좀.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뭔 일이에요? 왜 그런 표정을 해요? 어머니는 집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어젯밤 일로 아직도 힘들어하세요? 40년간 숨겨왔던 걸 하루 만에 다 털어놓으시니까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아. 아, 시어머니께서도 힘드시겠구나. 40년간의 비밀을 털어놓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 시동생들은요? 아무 말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하게 반응하더라. 이상하게요? 어떻게? 어젯밤에 집에 모였는데 나한테 좀 다르게 굴더라고. 예전과 다르게. 시동생들이 남편에게 다르게 굴었다고? 어떻게 다르게? 더 차갑게? 아니면 어떻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야 진실을 알았냐, 어떤 기분이냐 이런 식으로 마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 아, 시동생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우월감을 드러낸 거구나. 진짜 혈연이라는 우월감을. 이제 비밀이 밝혀졌으니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역시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럼 저한테는 뭐라고 하던가요? 형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진실을 아셨으니 어떻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집안을 떠날 거냐고.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니 떠나실 거 아니냐고. 시동생들이 나더러 집안을 떠나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35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에게요? 떠나라고? 35년을 바친 나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남편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모르겠다라고? 35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모르겠다고? 35년이 그렇게 가벼웠던 거야? 모르겠다고 했다고요? 여보, 나도 어제 너무 추격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서. 35년이에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르겠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의 고통보다 남편의 말이 더 아팠어요. 결국 나는 혼자구나.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럽다고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제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저도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마. 나도 힘들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힘들다고? 나보다 더 힘들다고?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의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다른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보통 수술하면 가족들이 많이 와서 문병하시는데 간병인의 무심한 말이 가슴을 더욱 찔렀습니다. 35년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수술날에 남편 혼자만 온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존재였구나. 오후에 시아버지께서 홀로 오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함께 오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수가 수술 잘 받았구나. 많이 아프지? 괜찮아? 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어머니는 좀 마음이 복잡하셔서 집에 있고 다른 분들은요? 그게 좀 어색한 분위기야. 어젯밤 일로 집안이 좀 뒤숭숭해. 시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역시 진실이 밝혀지니까 더 복잡해졌구나. 경수가 너무 신경 쓰지 마. 회복이 우선이야.
몸부터 추스려.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의 짐이 되나요? 무슨 소리야. 35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 너인데 결연이고 뭐고 상관없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다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 결연이 아니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35년이 가벼운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여전히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만큼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저녁 때 수진이와 영미가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어요.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큰형님, 수술 잘 받으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수술을 받은 당일에 여전히 추석 걱정부터 하다니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싶었어요. 수술 받은 사람한테 첫마디가 추석 걱정이라고?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서. 큰형님이 써주신 메모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혼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였어요. 35년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직도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정말 못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못해요. 하지만 큰형님이 안 하시면 저희는 정말 배워서 하세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조금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35년간 그랬듯이. 수진이와 영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5년간 의존해온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현실을 직면하는구나. 혹시 어젯밤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지쳤다고요? 35년간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지쳤어요. 이제는 정말 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나 말고는 아무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35년간 쌓아온 모든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 35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된 관계에 매여 살지는 않을 거예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섭지만 설레기도 해.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관계가 어색해졌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왔지만 우리 사이의 벽은 더 높아만 갔습니다. 35년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거든요. 서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두려웠습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가족들이 어떻게 날 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말 환영받을 수 있을까? 여보, 짐 다 쌌어. 집에 가자.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부엌에서 왁자지껄했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하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들과 그 부인들까지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경수가 왔구나. 여기 앉아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이상 맏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형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진실을 아시니까 계속 이 집에 계실 건지 아니면 시동생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에게 떠나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제가 왜 떠나야 하나요? 3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큰형님도 많이 충격받으셨을 텐데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불편하다고, 정작 나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나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저는 떠날 생각이 없는데요. 가족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순히 떠날 줄 알았나 봅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형수님도 불편하실 텐데 진실을 아셨으니 35년간 불편했는데 지금 와서 뭐가 더 불편하겠어요? 차라리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내 말에 가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미리 상의했구나. 그래도 혈연이 아니니까 이제는 다르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혈연이 아니면 35년이 의미 없나요? 35년간 함께 산 시간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며칠간 고민하신 것 같았어요. 경수가 미안해. 정말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40년 전 내 상처 때문에 너한테 너무 매정했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사과하시는 거야?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하지만 시동생들은 다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시아버지,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형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시동생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35년간 숨겨왔던 우월감을. 결국 이게 진심이었구나. 뭐가 달라? 35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혈연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들로부터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직접 들은 거였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럼 나는 뭐야? 35년간? 40년간 뭐였던 거야? 그냥 다른 거잖아요. 우리랑은 다른 거. 며느리들까지 가세해서 남편과 나를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인이었구나. 다르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게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닐까요? 편하다고요? 누구에게 편한 건데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35년간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3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부모님 병간병도 제가 했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제가 했어요. 밤새 열나는 아이 돌본 것도 저예요. 가족들이 편하게 명절 보낼 수 있었던 건 제가 묵묵히 일을 해서 그럴 수 있었죠. 35년간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요? 엄연히 말하면 혈연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자식인데. 이제 떠나라고요? 35년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나요? 정말 웃기는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시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할 말이 없겠지. 수진이와 영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핵심을 찔린 거죠. 이제야 자신들이 뭘 했는지 깨닫는구나. 그때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그만해! 다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78세 노인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화가 나셨구나. 35년간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 경숙이다. 혈연이고 뭐고 간에 가장 가족다운 사람은 경숙이었어. 너희들은 뭘 했어? 35년간 뭘 했냐고. 편하게만 살았잖아.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편하게 명절 보내고 편하게 가족 노릇하면서 경숙이한테 고마워한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랑과 헌신이, 사랑과 희생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시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건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이야. 경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5년간 당연하게 여겼어. 내 희생을, 내 사랑을 말이다. 시아버지가 나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78세 노인이 며느리에게 사과하시는 거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때 시어머니도 일어서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어요. 나도 정말 미안해, 경수가. 너무 미안해. 내 상처 때문에. 내 원망 때문에 너한테 너무 매정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드디어 들을 수 있었구나.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그래도 뭐가? 경숙이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 줄 알아? 너희 어머니 아플 때 누가 간병했어? 너희들이 했어. 경숙이가 했어. 시아버지가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씀하시니 시동생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이니까 반박할 수 없겠지. 시동생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경수가 미안해. 나도 너를 당연하게 여겼어.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남편도 깨달았구나.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심을 보이는구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5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가 터져나온 후의 고요였어요. 드디어 모든 게 터졌구나. 그때 시동생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깨달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35년간 기다려온 인정과 사과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진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입니다. 35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